네, 배 대표님. 예. 지금 D-한 10여일 이렇게 남은 상황에서 전국 판세가 어떤지 좀 분석을 해볼까 합니다. 우선 연합뉴스가 최근에 여야 각 당으로부터 취재를 해갖고 각 당이 보는 판세, 이걸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보도를 했었는데, 여당은 지금 지역구에서 82개가 우세하다. 야당은 110개. 그리고 접전 지역이 62개. 254개 지역 아닙니까? 접전이 62개고. 서울을 보니까 국민의힘은 자체적으로 우세가 10, 경합이 12, 열세가 26, 민주당은 우세가 33, 경합 9, 열세 6인데 확실하게 우세한 것, 이게 언론이 본 것은 여야가 공통으로 얘기하는 것은 서울의 경우 국민의힘은 6개 확실하게 우세, 민주당은 24개, 경합 18곳, 결국은 경합 18곳에서 판가름이 난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러나 그동안 지금 서울의 이 지지율 추세로 보면은 국민의힘이 현재 10개를 잡고 있고 확실하게 우세하다는 것이 6개인데 이보다는 좀 더 나와야 하는 것 아닌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냐면, 여러분들이 지역구를 분석할 때 그냥 우왕좌왕 지역만 본다든지 해서는 이거는 그냥 소설 쓰는 겁니다. 중요한 건 기준을 보고 지표와 데이터의 변수를 가지고 베리어블 분석을 해야 됩니다. 자, 이게 일단은 여러분들이 정당 지지율로 보시면 돼요. 자, 정당 지지율은 서울 지역 기준으로 설명드립니다. 국민의힘이 비슷한 지역도 있겠지만 대체로 우세하잖아요. 그죠? 대체로 다 우세합니다. 대체로 우세한데, 지금 뭐 한국갤럽 조사도 서울에서 40대 30, 국민의힘이 40인데, 그러면 이제 후보 경쟁력인데, 후보 경쟁력이 현역도 있고 바뀐 사람도 있지만 민주당이 좀 있어요. 민주당이 대부분 현역 아닙니까? 서울에서 8석분이 21대 못 얻었으니까 그 당시 49개인데 41개 지역은 현역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후광 효과입니다. 후광인데 후광이 있어야 국민의힘은 이길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아니 3월 초만 하더라도 서울이 안 그랬어요. 경기도 수원도 안 그랬어요. 박문규가 김영진을 이기는 조사도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 왜 이렇게 됐을까? 한동훈 효과가 안 나. 한동훈 후광이 안 나오는 겁니다. 이게 할로 이펙트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 고 박사님은 알 거예요. 1988년도에 1로 3김이 있을 때 1로 3김이 지나가고 나면 그 지역은 이기는 거잖아요. YS가 부산에서 확실히 이 YS가 정권을 가져오겠습니다. 그럼 다 YS야. 호남에서는 우리 지역이 어떻게 이러면서 우리가 똘똘 뭉쳐야 호남의 수평적 전국을 될 수 있다는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것을 알아야 되겠구만. 이래버리면 또 다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효과가 나와야 엉덩이를, 후보자들 엉덩이를 탁 쳐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효과가 보이려고 하던 찰나에 이른바 대통령실발 일격을 맞은 거죠. 그래서 그 뿜뿜이 안 나와요. 자, 민주당의 정청래와 국민의힘의 함은경의 싸움이 바로 마포을입니다. 아니, 함은경이 용서는 재주가 있어도 정청래 이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47대 36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정청래 47, 함은경 11%포인트를 정청래가 있는데,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5에서 한 10%는 한동훈 효과로 엉덩이를 쳐줘야 돼요. 함은경이 가지고는 정청래를 두 사람 싸움에서는 안 되죠.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후광 효과가 있어야 한다는 이때 거죠. 엉덩이를 탁 쳐줘야 되는데 그걸 잠식 당해버렸잖아요. 쳐줄 것도 그냥 잠식이 당해버렸어요. 한동훈이 뭔가 뿜뿜을 하고 싶은데 그냥 댄설이, 이종섭 댄설이 의대 정원 댄스를 쳐보니까 안 됐던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제가 볼 때 달라지고 있다. 요게 이제 해결이 되고 오히려 역풍이 불면서 한동훈 효과가 마지막에 나오는, 요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이 상당히 팽팽할 것 같아요. 48개가 결코 어느 한쪽으로 쏠리지 않는 현상이 오히려 선거일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다가오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국민의힘은 한동훈 효과가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각 후보자, 심지어는
지금 마포울에서 조정훈 대 이지연 싸움도 쉽지가 않아요.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이재명 마포울에 가서 뭐라 그럽니까? 조정훈이는 배신자예요. 막 이러고 외치고 다닌단 말이에요. 지금 마포 갑이죠, 그 지역이. 갑입니다. 갑. 이지연이 43.7, 조정훈 41.5. 아주 피튀기는 싸움을 벌여. 초접전지. 여러분들 이걸 보셔야 돼요. 41.5 이렇게. 자, 여러분들 TK와 호남은 TK는 국민의힘이 60% 정도까지 후보자가 나와야 얼추 나온 겁니다. 제대로 나와야 될 지지율이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호남에서는 민주당이 60% 가까이 나와야 받을 만한 지지를 다 받는 겁니다. 나머지 지역은 다 팽팽하죠. 충청도도 그렇고 여기는 45대 45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45에 가까운 사람은 받을 표를 다 얻은 거야. 그런데 45에 못 미치는 사람은 자 마포갑을 볼게요. 정청래는 47이잖아. 47이네요. 지가 받을 거 다 받고 조금 더 올라간 거예요. 함은경 36이야. 예. 45에 못 미쳐. 얼마 못 미쳐요? 그러네. 9% 못 미치잖아요. 마포갑도 이지연 43.7, 조정훈 41.5니까 45에 착.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5에서 10%는 한동훈이 영등이를 탁 하고 쳐줘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게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국민의힘은 한동훈 효과가 뿜뿜 나오도록 엉덩이를 쳐줄 수 있게끔 한동훈 비타민을 먹이든 뭐를 먹이든 한동훈 뿜뿜이 나와야 돼요. 한동훈 뿜뿜이 나오려면은 용산에서 또 뒤를 탁 받쳐줘야 해요. 요걸 받쳐주면 뒷심이 있어야거든. 그렇죠. 뒷심. 요거를 받쳐주면 모든 게 뒷심이 있어야 이기는 선거에는. 힘은요 뒷심이에요. 막판은 특히 뒷심이. 뒷심이에요. 뒷심이에요. 장어를 좀 먹어야 되나? 경기도 경우 여기는 이제 60석 아닙니까? 59석에서 이번에 또 한 석이 늘어났습니다. 한 석이 늘어났습니다. 경기도 60입니다. 그럼 자체 분석 결과를 보면은 국민의힘은 6석이 우세, 경합 15, 열세 39. 자체 분석입니다. 민주당은 41석을 우세, 경합 15, 열세 4. 그런데 확실하게 우세하다. 국민의힘은 4석, 민주는 35, 혼전을 21로 보는데 결국 뭐 15이든 21든 여기에서 판가름이 나는데 지금 국민의힘 자체적으로도 우세한 것이 6개라고 한다면은 확실히 우세한 것은 4곳이고 지난번에 7석 얻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7석. 국민의힘이요. 미래통합당이요. 인천에서 1석 얻어갖고 전체 121석 중에 16석 얻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지난 21대 선거고 똑같은 지금 결과가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안 되는 거죠. 경기도. 지금 경기도도 앞서서 우리가 여론 갤럽 분석을 했습니다만 올라가 버렸잖아요. 3%가 올라가고 뒤집혀진 상황이 돼 있잖아요. 여론 자체는. 그래서 중요한 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여론이 그대로 연결되려면 한동훈과의 일체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것은 결국 그것을 견인해 줄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견인해 줄 수 있냐 그게 아닙니다. 아무리 민주당이 꽈당탕하는 상황이 마지막 돌발 변수가 발생하더라도 그걸 흡수해 나갈 수 있는 견인해 줄 수 있는 사람은 한동훈이거든요. 자, 한번 지역을 보십시오. 수원 지역 한번 소개를 해 주시죠. 수원 지역요. 수원 정하면은 이수정 후보가 있지 않습니까? 김준혁 교수죠. 김준혁 44, 이수정 33입니다. 수원병 여기도 박문규 전 산자부 장군 아닙니까? 34, 김영진 50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최근에 지금 나온 거고 그 전에는 거의 그래도 많이 비슷했단 말이에요. 특히 박문규 전 장관 같은 경우는 거의 따라잡았어요. 그렇죠. 그때 그런 이유가 뭐냐면 막장 민주당 공천에 대한 반발 플러스 한동훈 효과였어요. 그런데 지금 막장 공천은 사라졌는데 한동훈 효과도 없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전부 뒤집혀 버렸어요. 민주당은 자 여러분들 지역구로 볼 때 이걸 그냥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45 기준에 지금 김준혁이는 얼마예요? 44 아닙니까?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왔죠. 이수정은 33. 거의 못 하고 있어요. 자, 그다음에 박문규하고 김영진은 보시면 김영진은 50이에요. 왔어요. 그런데
박문규는 34.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박문규가 전에는 40 넘어가지고 그러니까요. 거의 따라잡았더라고요. 여기서 그때 그 지역을 한 1주 전, 2주 전만 해도 그렇게 한동훈 위원장이 다녀가기도 했어요. 자, 지금 말씀드린 엉덩이를 쳐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한 위원장이 위력이 있어요. 와서 한 위원장이 엉덩이를 차삭 쳐주면 올라간단 말이에요. 얼마 전에 윤희숙 한 2, 3일 전에 3, 4일 전에 윤희숙 후보자의 지역구를 가더라도 엉덩이를 쳐줘도 안 올라가요. 지금 굉장히 고 박사님이 중요한 걸 지적하니까 뒷심이 안 나와. 이 뒷심을 올리려면 지금 용산의 결단이 필요하고 한 위원장도 비장한 한 수를 꺼내들어야 돼요. 이게 동시에 전개가 돼야 자 장막이 거치면서 어두침침했던 장막이 거치면서 엉덩이를 탁 쳐줘야 이때 빡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평택병 같은 경우도 지금 아주 경합 지역인데 여기는 유이동 정책위원장이 3선 의원 아닙니까? 그리고 김현정이라는 사람이 나왔는데 여기도 김현정 민주당은 44.1, 유이동 41.9예요. 그러니까요. 여기서도 밀리고 있는 상황이라. 그나마 여러분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도 여기는 김현정이 전 노조 출신입니다. 금융노조위원장 출신인데 남자예요. 여기서 44. 지난번에 붙었을 때는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거의 민주당은 지금 김현정은 평택에서 받을 만큼을 받아 먹고 있는데 지금 유이동은 지금 45까지 못 갔잖아요. 그래도 다른 41.9라니까. 다른 후보보다는 그래도 많이 좀 41.4까지 간 건 유이동이기 때문에 저기까지 간 거예요. 저기서 한동훈이 탁 쳐줘야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 이야기한 수원 정만 하더라도 지난주만 하더라도 김준혁 42.2, 이수정 40.2였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벌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요. 최근에 이게 용산발 사건이 악재. 나면 용산발 그렇죠. 악재로. 용산발 악재로 지지율이 달았었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나마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지금 이제 반등이 되고 있어요. 이걸 얼마나 빨리 쫓아가.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도 빠졌던 한 위원장 효과가 요새 반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만큼의 속도를 내느냐. 속도를 내게 하기 위해서는 용산발 결단이 있어야 되고 그게 탄력을 속도를 탁 하고 붙여줄 수 있는 결정적인 영향을 줄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기도가 60석이면은 지난번에 7석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는 최소한도 아무리 적어도 10석 이상은 해야 합니다. 중요합니다. 10석 이상. 중요해요. 지금 혼전 지역이 여야가 공통으로 생각하는 곳은 15곳이고 일반적으로 지금 22곳이라고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든지 여당은 지금 거기서 7석 정도가 앞선 걸로 이렇게 아니 6석 정도가 앞선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노력하면 충분히 10석 이상은 얻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후보자가 얻고 있는 국민의힘 후보자의 지지율에서 5에서 15% 많게는 적게는 5에서 15%까지를 변화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이 한동훈입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